안녕하세요, 여러분. 언유입니다. 남은 일요일 잘 보내고 계시나요? 저는 몇 시간 전까지만 해도 이불 속에 저렇게 뚫뚫 말려 있다가 맞다, 청소도 하고 유튜브 촬영돼서 올려야 되는데 싶어서 이제 부랴부랴 빨리 돌려놓고 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뭘 살펴볼 거냐면요. 이제 제가 주로 유튜브에서는 강화약화랑 그 논리 파트를 풀어드릴 거긴 한데, 또 중간중간에 제가 독해편을 어떻게 풀어야 좋을지를 좀, 왜냐면 사실 사람들이 가장 많이 걱정하는 부분이 기본적인 독해부터 제가 뭔가 불확실한 것 같은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요? 여기가 사실은 제일 고민이 많으세요. 그게 좀 해결이 되면 그 다음 고민이 이제 뭐 강화 약화 논증 쪽이 또 약한데 이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렇게 나아가셔서 이제 독해에 대한 고민도 제가 중간중간 해결해 드리려고 해요. 오늘 살펴볼 거는 그래서 피셋 유형별 기출 훈련서, 언어 논리 훈련서고요. 이제 오늘은 독해편 볼 거예요. 그 중에서도 가장 많이 출제되는 일치부합 추론형 문제 하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여기서 뭐 풀 거냐면 2번 문제를 풀어볼 거예요. 그래서 2번 보시면 확대할게요. 다음 글에서 추론할 수 있는 것을 물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저는 바로 선지로 내려가서 내가 찾아야 되는 건 옳은 것이지 하면서 되게 크게 원을 그려둡니다. 이렇게 하면 어떻다? 선지 판단을 하실 때 내가 문제를 신나게 막 읽고 막 보기 판단을 다 했는데 정작 내가 마지막에 그래서 옳은 걸 찾아야 되더라, 틀린 걸 찾아야 되더라가 헷갈리실 때 그거를 이제 문제 위로 다시 올라가면 바로 볼 수 있죠. 근데 사람 심리가 희한하게 이렇게 위에 뻔히 가면 알 수 있지만 그냥 뭐 이거겠지 하고 그냥 체크를 해버리고 보통 가버려요. 확인을 생각보다 잘 안 하거든요. 그래서 멀리 있으면 확인을 안 하면 내가 이렇게 가까이에 확인을 아예 하라고 눈에 박아두는 용도로 이렇게 크게 원이든 x든 그려두시면 도움이 됩니다. 실컷 이제 뭐 기억인지 리을인지 막 판단을 하다가 왼쪽만 살짝 보면은 내가 그러니까 옳은 거 찾는 거지, 오케이 하고 딱 답 찾고 가면 되거든요. 그래서 일단 원을 이렇게 그어놓고요. 이렇게 그리고 또 참고로 저는 강화학과 때도 말씀을 드렸는지 잘 모르겠는데 이렇게 문단별로 일단 선을 그어두고 이제 글을 읽거든요. 그러면 약간 조삼모사 같기는 한데 제 스스로 내가 한 번에 읽으면 되는 내용은 이렇게 1문단, 그러니까 한 문단 한 문단이다. 이렇게 해두면 정신승리를 할 수 있는데 이게 뭐 단순히 정신승리에만 그치는 게 아니라 이제 뭐 제시문이 엄청 길어지는 문제들이 있어요. 특히 리트 풀어보시는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그렇게 제시문이 길 때 사람이 그 제시문의 난이도와 상관없이 일단 들어갈 때부터 기분이 안 좋거든요. 부담을 느껴요. 근데 그렇게 어떻게 보면 문제에 여러분들이 매번 이렇게 그 스트레스를 받고 그 제시문이 긴 거가 나올 때마다 계속 압박을 받으면서 들어가면 그 40문제를 푸는 동안 사람이 상당히 많이 좀 심리적으로 흔들리고 짓눌리게 돼요. 그게 그렇게 바람직하진 않기 때문에 글이 짧게 나오기를 바라는 게 아니라 글이 길게 나오는 추세에 있다면, 제시문 길이가 길게 나오는 추세에 있다면 그럼 내가 이걸 어떻게 해야 부담스럽지 않게 접근을 할 수 있을까라고 스스로 좀 풀이를 바꾸는 게 맞겠죠? 저는 이렇게 문단별로 끊어서 한 번에 한 문단씩 읽는 게 좋다라고 생각하고, 그게 제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문제를 항상 풀어드리는 끊어읽기 방식과도 잘 맞아떨어져서 이렇게 문단별로 선을 그어주시라고 저는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문단은 별로 끊었고 한번 1문단 읽고 1문단 독해 끝나면 선지 판단 한번 해볼게요. 사람들은 훈련, 사랑, 생활 등의 경험을 통해 성장함에 따라 세계와 그 세계 안에서의 자신의 위치에 대한 이해도 성장하게 된다라고 했을 때 위로 올라가는 거니까 저는 여기다가 화살표를 하는 게 아니라요. 여기 글자 성장이라는 글자 위에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보고 싶은 건 저런 이해가 성장했다가 보고 싶은 거잖아요. 그래서 이해 옆에다가 이렇게 파란색으로 화살표를 잡아줍니다. 그러면 일단은 이게 옆으로 가는 화살표는 이제 인과를 나타낼 때도 있고 저는 용도를 좀 다양하게 쓰는 편인데 그냥 과정에서 이제 이거 지나고 나면 이렇게 이런 좀 과정을 보기 위해서 화살표를 쓰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경험이 성장으로 가서 성장이 이제 이러한 이해를 도와주는구나 이렇게요. 그리고 경험 앞에 훈련, 사랑, 생활 이렇게 나열을 해주잖아요. 근데 저 나열된 것 중에 물어볼 때도 있거든요. 특히 피셋 같은 경우는 워낙 디테일한 정보들을 물어보는 경우가 많아서 저렇게 꼭 여기 문제가 아니어도 좀 뭔가 무엇 하면서 뭔가 나열을 되게 많이 해줬는데 사람들이 그걸 어떤 독해 강도를 읽어야 될지를 좀 잘 몰라 하세요. 그걸 당연히 암기할 수도 없지만 그렇다고 거기를 통으로 생략을 하시면 그거 관련된 질문을 던졌을 때 아예 거기로 돌아가 봐야겠다라는 생각조차 못 하게 돼요. 왜냐면 거기 뭐가 있는지를 모르는데 어떻게 거기를 돌아가겠어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한번 눈으로는 읽고
읽으면서 자연스럽게 훈련, 사랑, 생활 등에 할 때 이렇게 앞뒤로 괄호를 묶어 놓음으로써 나중에 여기에 이런 게 있었지, 여기 관련된 뭔가 구체적인 걸 다시 물어보면 돌아와 보자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성장하게 된다라고 했고요. 사람들이 훈련, 사랑, 생활 등의 이런 등의 경험을 통해 제대로 성장하지 못한다면 그들의 이해도 성장하지 못한다라고 했고요. 그 결과 정리를 해주죠. 그러면 이럴 때는 그 결과 하면서 뭔가 이거는 약간 과정선 화살표, 이건 약간 결과 화살표, 저는 약간 이렇게 용도를 좀 구분해서 쓰는데, 그 결과 사람들마다 인생이 도대체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이해의 폭과 그 이해의 폭과 세련됨에 있어서 놀라울 정도로 다양한 편차가 생겨나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해가 곧 우리의 종교이다 라고 해요. 이런 좀 철학적인 소재의 글이 나오면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알고 계시는 상식과 좀 반하는, 어떻게 보면 다르게 세상을 바라보는 거잖아요. 철학은 우리의 상식과 좀 다르게. 그러다 보니까 제가 알고 있는 상식과 좀 다른 내용으로 설명이 전개가 되면, 그리고 이렇게 좀 새로운 정의를 내려주면 저는 보통 이렇게 별표를 쳐놔요. 이거 되게 특이하다, 이거 좀 새롭네, 이거 가지고 물어보면 내가 내 상식대로 안 풀게끔 조심해야겠다 라고 저는 이렇게 별표를 좀 쳐둡니다. 비록 부정확하고 제한된 것이라 할지라도 일종의 전제 혹은 제약으로 기능할 수 있는 내용이고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식으로 보통 선지화 되냐면, 이제 부정확하고 제한된 것이라 할지라도 인간이라면 하면서 뒤에 무슨 말이 나오죠. 인간이라면 누구나, 엄청 강한 표현이에요. 예외를 허락하지 않는 되게 강한 표현이니까 뭐 따로 색깔을 바꿔서 별표를 치셔도 되고, 아니면 크게 별표를 쳐서 본인이 이걸 놓치지 않게끔 하시면 좋하기는 한데, 누구나, 그러니까 한마디로 부정확하고 제한된 것이라 할지라도, 즉 어떠한 형태라도 어떠한 정도이더라도 인간이라면 누구나 어느 정도 삶에 대한 이해, 즉 세계관을 가지고 있으므로, 누구나 종교를 가지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라고 해서, 앞서서 우리가 봤던 좀 낯선 그 정의였죠. 이해가 우리의 종교이다. 그러면서 뒤에서 부연을 해줘요. 그래서 누구나 삶에 대한 이해, 세계관이 있으니까 누구나 종교가 있다 라고 해줬고, 이 내용을 가지고 한번 보기 판단을 해볼게요. 그래서 기억을 보시면, 특정한 종교 윤리에 더 철저하면서도 스스로는 그 종교와 다른 종교를 갖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다. 이런 거 아직은 알 수가 없잖아요. 내용이 나온 적이 없으니까. 그럼 일단 지나가는 거죠. 니은이요. 무신론자는 신을 섬기지 않기 때문에 종교적이라고 할 수 없는지. 지금 이 글이 특이했던 이유는 앞서서 보셨던 것처럼 이렇게 이해가 종교이고 삶에 대한 이해가 있으면 종교적이다라고 보는 그 새로운 기준을 줘요. 우리의 상식과 좀 다른 제시문 바이 제시문의 기준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상식대로 글을 푸시는 게 아니라 그 글이 말해주는 대로 풀어보면, 이 기준에 따르면 신을 섬기지 않는지 뭐 무신론자인지가 종교적인 것의 기준이 아니라 그냥 이해가 있으면 족하다. 오케이. 그러면 어떠한 현혹적인 말을 앞에다 갖다 붙여놔도 여러분들께서는 그 기준을 충족하는지 안 하는지만 생각하고 지우시면 됩니다. 디귿이요. 개인의 종교는 훈련, 사랑, 생활 등의 경험을 통해 성장한다. 종교가 아까 이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런 이해가 경험을 통해 성장하는지 뭐 생각이 안 나실 수도 있지만 방금 바로 보고 왔으니까 떠오르시겠죠? 경험을 통해 성장함에 따라 이러한 이해도 성장한다고 했어서, 아 그렇구나, 맞네, 디귿 바로 판단이 됩니다. 그럼 지금 니은 하나 지웠고요. 디귿 맞아버리고요. 그럼 지금 기역 디귿 리을 남았잖아요. 그럼 기역은 볼 필요도 없이 맞고, 그럼 이제 리을 하나 보면 되겠네요. 리을은 보면 어떤 식으로 세상을 보아야 하는가에 대해서, 이거에 대해 고민하는 사람은 종교적이라고 할 수 있다라고 했어요. 물론 어떤 식으로 세상을 보아야 하는가에 대해 고민한다, 이거 자체가, 이 의미 자체가 세계관을 어떻게 보면 풀어서 설명을 해준 말이기도 하고, 사실은 여기 보시면 이미 그 제시문에서 충분히 장치를 줬어요. 누구나 어느 정도 삶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있으므로 누구나 종교를 가지고 있다라고 이미 제시문에서 예외 없이 모든 인간이라면 모두 그러하다라고 말을 해줬기 때문에, 설령 여러분들께서는 여기서 어떤 식으로 세상을 보아야 하는가에 대해 고민하는 사람이라는 표현이 없이 밭일하는 사람, 공부하는 사람, 뭐 샤워하는 사람 등등, 그냥 인간이라면 종교적이라고 할 수 있다까지 사실 조금 무리수를 뒀긴 했지만 나아가실 수 있으면 좋습니다. 왜냐면 이미 제시문에서, 본문 안에서 충분히 예외가 없는 표현임을 암시하고 있었기 때문에, 제 생각에 리을 보기 앞에서 어떤 식으로 세상을 보아야 하는가에 대해 고민하는 사람이라는 말 자체가 안전하게 주기 위해서 설명을 좀 넣어주신 것 같고, 여러분들께서는 어쨌건 인간이라면 누구나 종교적이라고, 어느 정도 종교적이라고 할 수 있다라는 이해가 되어 있는지 한번 확인하면 좋았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리을이 맞아서 답은 5번.
지금 1문단 읽었는데 여러분 보시면 한 문단 읽었는데 정답이 떠버렸죠?